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왕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로 시작했다가 매수 사이드카로 끝난 우리 시장. 한 주를 돌이켜보면 CPI 그리고 PPI까지 참 소화하느라 바빴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스쳐 보내줬죠. 스페이스X 상장했습니다.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0% 상승 출발해서 19%대 상승 마감. 주당 135달러로 시작했던 주가는 161달러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와 BOJ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준비까지 시장 어떻게 소화해내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들 머니왕에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왕 1부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정보위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번 주 코스닥 종가 마감 1000스닥으로 보여줬어요. 항상 코스닥 외쳐줬는데 네. 이번 시장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예, 뭐 코스닥을 며칠 때 상당히 외롭고 고독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보니까 코스피도 막 워낙 아까 뭐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또 네. 사이드카 마감 얼마나 그 멀미나는 변동성 장세했습니까?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양봉, 개미 허리처럼 근데 코스닥은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렇게 좀 봐요. 외로움이 덜어지셨어요? 그런데 아니 그 당시에는 외로웠지만 네. 그래도 좀 보람을 느끼는 게 혼자 좀 외롭게 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코스닥이 좀 이제 좀 반격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단 뭐 지난주 잘 보시면 제가 토요일 날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기회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또 운 좋게 맞아 들어와서 다행이고요. 코스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오히려 코스닥이 우리한테 좀 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또 간밤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고 또 여기저기서 아직도 계속 반도체로 외쳐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 내수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소부장이 따로 움직이고 형이 가고 아우 가고 계속 그런 반복이 되는데 그게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반도체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통신 장비 이런 쪽에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추세 매매보다는 스타카토 전략을 통해서 스타카토가 뭐냐면은 이따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남들하고 조금 반대되는 스탠스, 뉴스하고 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자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시장이 어떤 악재 그런 것을 움푹 파였을 때 그때는 잡으면 지금 수익 나는 구간이고요. 또 시장이 좋다고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많이 오른 종목 뒤늦게 가다 보면 지금은 소위 말해서 딱 걸리기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스타카토 전략이 좀 유용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시장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물리적인 현상 또 우리가 뭐 구조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셨나요? 저는 이제 주식을 30년 넘게 하시면서 믿을 건 소위 말해서 기술적 지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는 특히 이제 뒤늦게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늘 우리가 어디에 좀 쉽게 이해하기 쉽고 거기에 몰입하죠? 바로 뉴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뉴스는 그 함정은 뭐냐면 많이 올랐을 때는 자꾸 분위기를 부추깁니다. 좋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내리면
오히려 또 안 좋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길목을 지키는 매매, 또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게 뭐냐면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왜 제가 코스피 지금 주간 차트인데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떠 있죠. 이게 바로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떠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말이에요. 이게 지상에서 집을 짓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거리를 만들면서 오르내림이 있는데 이 기술적 지표는 이때부터 떠 있으면요. 파일을 박아 놓아야죠. 파일을 박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옥상에 그냥 지상에 짓는 것보다도 파일을 박아 놓고 짓는 게 더 튼튼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만 보세요. 코스피도 한번 월봉을 보시게 되면요. 저는 이제 6월 달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6월 달은 이 이격을 메울 거다. 그래서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뭐 그냥 뭐 매도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가보면 이게 떠 있는 거 메우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면은 6월 달 코스피가 계속 강하게 갈 것이냐? 탄력은 둔화될 거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탄력은 둔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제가 역으로 한번 일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위 말해서 헤드 앤 숄더형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해서 강하게 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 이제 8,900포인트 정도 갔잖아요. 지금 이제 8,000포인트 탈환했는데 여기서 또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도 저는 이르다고 봐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것도 무너지면 헤드 앤 숄더형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걸로 우리가 바로메트를 볼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반도체도 거의 한 사이클에 거의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앵커님 어제 주성엔지니어 삼성전기 밀리는 거 보셨죠? 이 삼성전기가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가 없어야 되니까 갭 상승 출발하니까 또 음모로 네. 가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뉴스라든가 그거가 좀 반대되는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기가 바닥에서 그런 리포트가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양봉으로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소문 뉴스보다 먼저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시라. 항상 그런 거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리포트가 나오면 더 가는 경우는 희박해요. 그 뭐냐면 뼈 닦고 볼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뉴스도. 지금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도 이제는 저는 아직도 시장에서 너무 환호하고 있지만 그냥 슈퍼 사이클을 저도 인정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37만 원짜리였거든요. 하이닉스 500만 원 가야 되는데. 가야죠. 언제나 가긴 갈 거예요. 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늦깎이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항상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코 또 외우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 돈 많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 완전 거지예요. 열심히 기술적 공부해야 돼요. 아니 머니투데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가시는 앵커시면서 거절하면 그건 농담이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항상 주식을 할 때 기회비용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개인터보다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들어요, 사실. 8,000포인트 시대에 소외되셨지, 코스닥 저도 지금 고생한 종목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이게 봐요. 왼쪽 어깨, 이게 머리예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좀 우리가 항상 어떤 것도 조정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왜 그렇게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연봉이거든요. 연봉이 2,300포인트 할 때 제가 작년 그때 저쯤 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우리 개인투자분들께서 요즘 뭐 P2 해가지고 6월 달 들어서 28조를 매수하셨거든요. 이 매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매겨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의심도 있어요. 그래서 연봉을 봐도 지금은 돌다리도 두둑이서 건너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스타카토 전략이 좋다는 거예요. 이미 추세 매매는요, 지수가 4배가, 4배 가까이 올랐을 때 그걸로 추세 매매는 저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봐요.
그래서 스타카토 들기 좋고, 그러면 기회가 없느냐? 바로 코스닥이라는 거죠. 자, 좀 제가 좀 역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주간 차트예요. 거래소보다 훨씬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날 10% 빠졌을 때 저는 월요일 날을요. 요시란 말이 뭔지 모르시죠? 요시? 좋다? 같이 됐다. 네. 일본 말로 요시라고 그래요. 요시. 네. 네.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요시 해가지고 저는 기회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봐서 하이닉스 같은 거 이럴 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프 빠질 때. 그런데 어쨌든 코스닥이 이렇게 양선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많이 내린 가운데서 이 장대 양봉. 자, 한번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기술적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장대 양봉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시지만 거기서 크게 수익을 못 줘요. 근데 많이 내린 가운데서 장대 양봉은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요? 추세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시나브로 지금 지수가요. 그때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 이후에 16% 올랐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기억나세요? 진정한 대박은 역배에서 시작된다고요. 이게 바로 역배였고 그분들은 늘 오르는 거 상한가 뭐 위에서 하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역배에서 매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어가면서 상승이라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저는 사무치게 이 철학이 제 아주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인생 역전했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고독하고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그러면 왜 제가 이번 다음 주는 박스권이나 보느냐. 이때도 16% 가파르고 이때도 제가 기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외바닥이에요. 외바닥은 가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진바닥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고, 자, 이게 지금 코스닥 일간 차트의 주봉이거든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은 제가 긍정적인 경우 양음해서 이제 6월도 후반부로 접어드는데 양봉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면 코스닥이 상승하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제약바이오겠죠. 저 제약바이오는 싫어합니다. 바이오테크. 테크, 신약 개발한다든가 그런 회사들. 그것도 아마 뭐 우주 수준 많은데 엑기스들이 있을 거예요. 루닛 같은 종목을 봐야 되나요? 루닛은 제가 진짜 이것은 뭐 10배 이상 된 종목이고 루닛이 나쁘지 않고 알테오진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D&D 파마텍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메이저거든요. 그럼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것도 있잖아요. 다 이격 좁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가 우리한테 기회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간 차트를 모아도 이 고점 대비 한 30-40% 빠졌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더 내릴 수도 있겠는데 가만 보세요. 이것도 역배일이고요. 이 매물벽도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오른 반도체는 트레이딩이 좋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보는 좀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알테오젠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약바이오도 이제 슬슬 봐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방금 전에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위원님. 네. 이번 주에 좀 크게 움직였었던 특징주들 하나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결국은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 그렇게 안 좋을 때 코스닥 기회라고 외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결코 제가 그때 맞췄죠? 제가 여러분께 맞췄죠? 라고 해서 여러분께 득이 되는 게 뭐가 있고 저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 겁니까?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사무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대중과 좀 멀어지는 순간부터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는 좋아질 것으로 봐요. 마치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바로 상징 찌능입니다.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해야 찐수익이 나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그래서 역시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만족했을 때 내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막연히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내렸을 때 매수할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정말 내용 있는 종목들을 그 황금 맥점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 포인트.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황미끼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보면 제 사진 위에 좋은 정보의 황금 100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황미끼가 포착한 그런 종목들 한번 그 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첫 번째 TS가 있습니다. 자, 이 한번 자리를 보세요. 양양은 패턴이에요. 이편선 밀집이에요. 이거 월요일에 있죠.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TSE도 결국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월요일 아까 보셨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전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 거래일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점 몇 프로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필라델피아 한 10% 빠졌으니까 큰일 났다 반도체. 확인하고 사자 그러죠. 그게 보통 시장 컨센서스예요. 그리고 또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빠진 거니까. 빠지고 이제 거기에 또 어떤 거리를 갖다 붙입니다. 뭐 금리 인상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 항상 뉴스는 그 수행성이거든요. 아니 기자들이 예측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현상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예. 또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때 10%가 됐을 때 저는 성공한 사람은 저쯤에 두려면 산다고 그러죠. 이거 실전에서 저는 이게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이 차트를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양양음이에요. 양양음은요, 신기하게 양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올라가서 개파락하면은 이렇게 저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5거래였던 62% 올랐어요. 이게 저점이었죠. 여기서 잡는 건요, 야수의 심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넘버 5잖아요. 황금맥주 넘버 5,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정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손이 나가셨나요?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때는 고독하고 외로워요. 근데 내 계좌 속에 빵빵이 되더라. 이걸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 또 제주 반도체가 있습니다. 많이 포착이 됐죠. 제주 반도체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10% 빠졌을 때 저는 이때 만약에 이게 황미끼 잡은 거거든요. 이것도 33% 올랐어요. 양양음. 되게 쉽죠. 또 재미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장중 무방을 했었어요.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바로 주성엔진이에요. 보실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양양음이었죠. 개파라겠죠. 이것도 또 양음 역전능같이 도지 나오죠. 57%나 올랐어요. 주성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투자의 팁. 이럴 때는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주성엔진이에요 합니다. 이때 이 순간 몇 프로 빠지는 줄 아세요? 20-30% 빠져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 기회비용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걸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몇기 황미끼다. 참 상당히 외람되지만 제가 이런 매매를 통해서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남들과 57% 올랐죠? 이것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했었고, 시리즈 나갑니다. 가만 보세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것도 양음 넘버 4예요. 이게 개파라겠죠. 이게 신의 한 수예요. 대형주도예요. 이렇게 올랐을 때 오르면 늘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뚝 떨어질 때 이때 자본이 24%나 오르더라. 그 다음에 또 삼성 SDS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투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제 뭐 젠슨항에 와서 뭐 AI 찾고 피지컬 AI 찾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런 회사가 뭐냐? 삼성 SDS가 메인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이때 따라가면 안 돼요. 뉴스 나올 때. 그러면은 황미끼가 포착된 게 바로 여기서부터 포착되거든요. 양양음. 그러면 이때부터 매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가 되면은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라니까 24%나 올라요. 이것도 제가 있잖아요. 이거 월요일 날에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께 똑같이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24%나 오르잖아요. 물론 이 수송 창구 여기 밑에 나오지만 거기도 말씀드렸고 다 저점이었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막 컨덴서가 있어요. 요것은 네. 진짜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요것도 처음에 포착된 게 그 양양 패턴, 이때도 또 양음, 그 다음에 이것도 일선 미끄러 패턴, 황미끼는 남들이 안 볼 때 시장에 나오니 다 저점 잡았죠.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고, 우리는 실전 매매는 이때부터 해서 한 뭐 트리플까지 났는데, 최근 거
오래된 거 뭐 몇백 프로 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뜨끈뜨끈한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프레시하고. 요것도 제가 했잖아요. 목요일 날 여러분께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수익 날 정보 한번 드릴게 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바로 제가 아침 방송 들고 나와서 35%가 올랐어요. 월요일 날. 딱 이 종목이었어요. 이것도 쓰리스타에 갭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장이 안 좋아서 갭 하락할 때가 신의 한 수였다니까요. 그게 다 외면하시잖아요. 아, 이거 불안하다. 확인하고 사자. 확인하고 사면 이게 장대 양봉자리에서 사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도 또 양양 패턴에서 여러분께 아주 좋은 상승을 드렸다. 이런 것들이 참 의미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참,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었고, 이게 있잖아요. 상 근처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로보티즈도 한번 보실까요? 로봇인데,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랐을 때 LG 찾고, 젠수랑 찾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음선 5개짜리, 여기서 음선 5개는 넘버 9이에요, 황매기. 그러면서 하루 살짝 누르더니 급등 이틀 동안 30%나 오르더라. 그 다음에 HFR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께 목요일 날 선보였던 종목이에요. 제가 딱 두 종목 찍어드렸거든요. 사막 컨덴서하고 HFR. 그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정배열 뉴스 나왔을 때인가요? 그런데 내 계좌 찐수익은 바로 이랬을 때 매수는 20%나 올랐네요. 예. 근데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계좌를 살찌는 그런 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로서 좀 연식이 있으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호불호가 갈려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주식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투자 철학의 정립을 하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인생 역전했으니까 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급등한 거 쫓아다니면서 수익하시는 분들 계시고 호불호에 다 가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계좌의 찐수익이냐, 찐수익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겉모양 수익, 급등한 차트, 오른 것들 그냥 겉모양 상한가를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이렇게 저점에 잡아서 차곡차곡 찐수익을 원할 것인가. 그건 다 여러분의 판단이시겠죠. 현명하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똑같아요. 하이닉스하고. 이거 5월에일날 갭 하락할 때에서 1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엔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어제 잡은 건데 이게 황미띠 넘버 3예요. 이게 바로 역배열이 많이 벌어졌고 노란색이죠. 이것도 물론 갭 상승했지만 한 17%나 올랐고, 그 다음에 어제 재밌는 게 또 상한가 간 세미테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반도체거든요. 아, 제가 이거 어제 좀 속상했어요. 실제 못 잡았어요. 이게 8,000원짜리가 뭐 3,000원까지 빠지면 그러면 이게 상한가거든요. 역시 음선 공략, 저점 매수가 내 계좌를 살찌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찐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이번 주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고 또 바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 막 이런 시장이었잖아요. 필라델피아 10% 빠질 때 저런 저점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이구나. 용기가 아니에요. 잠깐만,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대중에서 멀어지고 고독한 사냥꾼이고, 근데 저도 제가 뭐 야수의 심장을 하는가 황매끼가 잡으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요. 그 황매끼가 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중들 잘 모르세요. 네. 하나만 더요. 기왕에 어제 네이버가 있었어. 네, 짝짝에 네이버가 있었어요. 네이버에 대해서 매매 부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빼고는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이거 실제로 우리가 공략한 거예요. 프리마켓부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게 젠서 나오면서 뭐 홍대에서 뭐 이미 주가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싼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어제 또 찐수익을 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매매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황미끼 이런 것들 잡아준다.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황매끼가 대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어집니다. 저희 지금까지 들은 정보들 화면 통해서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좋은 정보에 황매끼는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위원님, 저희 외롭고 고독할 때도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황매기가 대체 뭔지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할 시간이 이제야 온 것 같아요. 예. 황매끼는요, 저도 참, 소위 말해서 뭐 깡통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네? 깡통 찬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 후배면서 그 화려한 언어의 유희에 속아가지고, 네. 귀가 얇았죠. 그래서, 그 정말, 이것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게 황매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좋아하신 분은 그냥 이것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야, 저 뭐야. 이 방송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찐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 가져볼까요? 네, 저도 네. 팔랑귀거든요. 저도 열심히 배워볼게요. 이때는 팔랑귀가 돼도 괜찮아요. 네. 제가 후배녀한테 이렇게 하고 하루는 언어에 뭐 사살 꼬실들 그때는 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공하는 투자는 바로 이거예요. 문과 무를 겸비하시라. 뭐냐면은, 무는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찹주나 그런 실효성 테마보다는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이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익을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칼을 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하는 게 바로 황매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나는 저는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 시장에서 안타깝게도 소위 말해 손실이 나는 이유는 다른 뭐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캔들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에 소문 듣고 입문한다. 장이 좋다니까 저는 그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진짜 이 칼을 잘 써야 되는데 뉴스는 이미 우리가 많이 오른 다음에 좋다는 뉴스만 거의 나와요. 이제 30년 동안 딱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올랐을 때는 좋은 뉴스, 내렸을 때는 나쁜 뉴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심리는 어때요? 올랐을 때는 야 좋은 갭이라고 계속 또 쫓아가잖아요. 매스컴에서 작년 4월 9일이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저점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오냐? 심리전에서 온다고 봐요.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리면서 극복하십시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할 때 개인 투자들이 첫째 저는 경험자에서 받으면 근무를 해야 될 것은 내 주식할 때 내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계속 좋을 것 같은 환상, 그게 흥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흥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게 낙관 일색일 때 다 흥분하게 만들거든요. 이때는 저항세력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 여러분께 그 다음날 아침에서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그 전날 5만 전자가 깨졌을 때 밤방송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뭐라고 했어요? 4만 전자 시대의 도래하도다. 밤방송에서 중수사들 매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왜 웃으세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요. 나죠? 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소박하게. 자, 예금 금리가 삼성전자 이렇게 저점 잡는 돈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1년에 정기에 2.5%였어요. 3년 금리는 이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불과 며칠 내에. 저는 그때 소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를 볼 때도 반도체를 D램 재고 낸드 플래시 막 완전 덤핑 치고 할 때가 그때가 사이클상 가장 싸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신임 그냥 콧방귀도 안 끼시더라고요. 이제 그랬던 분들이 삼성전자가 30만 원 이상 가니까 막 환호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삼성전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50만 원 하고 500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시면 이건 제가 어떤 베이스가 있냐면 저도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에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전략이에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야 저치고 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다는 거 아니야? No. 절대요. 네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아까 코스닥도 지금 16%가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이거에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 지난주 월요일이 정말 우리가 물론 돈도 없으시겠지만 배팅 찬스였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때는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모든 게 다 의사결정, 기회포착 의사결정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코스피가 기회한 게 작년 4월달하고 11월달 많이 빠졌을 때예요. 금년에서는 2월달, 그러니까 3월달부터 시작됐죠. 3월달, 4월달 좋았죠. 예, 그러면서, 아니, 3월달이 안 좋았고, 4월달, 5월달이 좋았죠. 1년에 대박기에는 꼭 두 번씩 와요. 그 대박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코스닥이 기회로 보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렸을 때, 그때가 기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렸을 때 매수하는 게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세 매매는 어렵거든요. 보셨지만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매매를 보셨죠? 움푹 빠질 때 매수하고 그들이 환호할 때 시장에서 좋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매매하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황매기입니다. 황매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노하우로 점잖은 표현이에요. 깡통찬 저를 살려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 8,000포인트 시도 소외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정말 저점을 잡으시면 몇이나 되실까요? 늘 남이 좋다니까 삼성전자 30만 원 사갖고 뭐 그래도 한 10% 오르고 그것도 좋긴 좋은데 진짜 크게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제가 인생을 역전시킨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오른 게 아니고 뉴스 나온 게 아니고 상승이 예상되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몇백 프로씩 다 오른 거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 거기서 자꾸 세뇌되고 반도체 오른 거 얘기해봤자 지금 새롭게 진입할 때 무슨 영향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보통 개인차를 보는 게 과거형 또는 현재형을 보는데 정말 현명하신 분들은 미래형을 보는 거예요. 황매기도 그럼 미래형에서 뭐 장대한 미래냐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상승 예상이 좀 이거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까 다 보셨잖아요. 뭐 TS를 비롯해서 주성 엔지니어, 움푹 빠질 때 사막 컨덴서 다 그런 것들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황 전략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코스닥 기회라는 것도 다 황매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통 이제 저점에 잡는데 다음 페이지요. 특징이 이거예요. 당일에서 5일에서 보통 5에서 20% 상승이 일어나요. 적중률 한 90% 정도 보면 될 거예요. 특히 넘버5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5% 이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건 철저히 저점 포착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삼부치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단기 수익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정말 주식에서 아마 주식 기술적 분석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이게 이평선이 밀집해야 돼요. 벌어지면 안 돼요. 아까 그 이격도가 벌어지면 꼭 그 메우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평선이 짜임새 있게 밀집되고 튕겨 나갈 때 이게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정말 삼성전자가 키스의 추억하니까 우리 또 소연님 되게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빠졌을 때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 작년 4월 9일 코스피 차트를 보십시오. 이게 진짜 역배열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바로 그런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 이렇게 볼까요? 실전 매매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하는 거예요. 선점하시자. 뉴스 안 나올 때 그게 나한테 찐 수익을 준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5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무방할 때도 7번 치라고지 않습니다. 왜? 7번은 이거 뭐 럭키 하지만 주식은요 논리하고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평선 밀집 아까 보셨죠?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 패턴에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떤 요냐면은 저희 방은 이제 에르메스 방이라고 그러는데 에르코스라 해서
이게 영유아 유아식품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고 또 노령 친화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이게 선거 때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출산 장려채 가지고 그 거를 가지고 급등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황맥기는 우리한테 매수할 때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데 시장에서는 외면하죠. 자, 가온전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만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자, 이럴 때 양양한 패턴이에요. 또 양양한 패턴이에요. 이게 바로 이평수 밀집에서 이것도 양양한 패턴인데 이때부터 계속 나오죠. 이것도 또 양양한 패턴. 그러면서 가파른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더라. 대한강통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께서 한번 이럴 때 오늘의 특징주 뉴스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장종도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양양음 이표소면 신기하게 알려주죠? 또 양음양음 또 나오죠? 계속 이러면서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 파동이에요.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나더라. 대한강통신 제가 이거 뭐 어제 차트는 업데이트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것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소통창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실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막 컨덴사 또 나오네요. 이것도 역시 이 한번 내용을 보세요. 양양한 패턴이죠. 양음이죠. 실제 우리는 이때부터 공략했고 또 최근에 들어서도 밀수의 밑거리 패턴 이평선 밀집이죠. 뚫고 가죠. 이평선 밀집은 뭐냐면 요즘은 제가 뭐 수영하는데 좀 이제 거기에 참 뭐 스트레스 풀고 그럽니다만은 이 막 수영하다 막 그 자명 같은 하다 보면 폐활량이 막 한 번에 분출하잖아요. 이평선 밀집이 바로 그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막 컨덴서도 많이 좀 오르더라. 아주 아이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아이비 빨리빨리. 이 양양 패턴 이평선 밀집이죠. 참 신기하죠. 이때는 근데 뉴스가 안 나와요. 고독한 사냥꾼이 되보십시오. 오이솔루션 다 마찬가지. 이렇게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양양 패턴 되게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잡으면 제가 월요일 날도 왜 저를 이렇게 하냐면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TSE, 주성엔지니어 다 똑같이 양양 패턴이에요. 한번 그때 금요일 날 끝나고 그 한번 차트를 보시자고요. 개파라면 옷도 땡큐죠. 더 낮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라고요. 또 ICTK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 그런 패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하이닉스도 우리 이때부터 포착이 됐고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죠. 맨 처음에 이거 우리가 공략한 건 1,400% 올랐더라고요. 이거 얘기 안 할게요.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맥점에서 공략해야 단기적으로라도 미래를 봤을 때 수익이 잘 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도 다 이렇게 양음양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때 또 양양음 나오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일어나면요. 이게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이격을 벌어지면 매워요. 근데 그때 뒤늦게 리포트 아무리 나오든 뭐든 뒤늦게 가다면 그때부터 고생하시는 거라고요. 정배를 함정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평수 밀집에서 정배를 매수하세요. 많이 오르고 뉴스 나오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정배를 그 함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삼성전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 대표주 하나만 점검해 주세요. 저희 네. SK하이닉스 앞에서 막 얘기하면서 1,400%까지 갔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 뒤를 뒤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막 61만 원까지 목표 주가도 있잖아요. 네. 저희 특징주로도 만나봤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삼성전자는요. 이것은 진짜 트레이딩도 만약에 삼성전자 매매 잘하시는 분들 이것까지 오마도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지금 또 우리 야간 선물이 올랐잖아요. 2% 정도.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잘 보면서 이것도 지금 배 가까이 났거든요. 제가 여러분 추천드린 대로. 바로 이 자리 했잖아요. 이 자리. 이때 매수하지 마셔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한 35만 원까지 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35만 원까지 목표가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기사는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위원님, 이 기사보다 앞서 나가는 황매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한 100% 가까이 이게 수익이 났으니 네. 다음은 삼성그룹에서 AI 아까 보셨죠? 삼성 SDS 들고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은 제가 이따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네. 제가 무방 소개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봐주실래요? 이거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른 종목을 노리세요. 그리고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겉모양상 상한가 유혹. 여러분들 정말 저점에서 상한가 여러분들 얼마나 잡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올라서 때고 상한가 그런 거 그리고 매매는 편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하시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변동성이 크고 우리 앵커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 이제 황미끼는 저점에서 물론 기업 내용을 제가 첫째 분석합니다. 저점에 잡아서 찐수가 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제가 과거에 직장 다녔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기대도 좋을 거예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10시 50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정보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1부 후반부 시간입니다. 최태훈 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롤러코스피 장세. 근데 돌이켜보니까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골든 타이밍 시간을 궁금해하세요. 언제 네.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네. 오늘도 귀 쫑긋하고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동안 한 2, 3주 정도 이제 골든 타이밍 시간에 매수 저점에서 매수하는 요령보다 고점에서 과열 종목들이 어떻게 매도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시장이 조정장이었음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과열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되는가를 설명드렸다면 오늘 시간은 드디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다시 매수 관점의 종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최고의 종목들을 가지고 골든 타이밍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 골든 타이밍 머니왕 2부 골든 타이밍 시간을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이었다면 노트나 필기구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아실 테고 사진을 한번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RSI는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심리 강도 지수라고 해서 보통 과매수가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80 이상을 과매수로 보고요. 그리고 과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도해서 이제는 매도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그 라인이 30 이하. 그래서 이 RSI 지표랑 정배열 그리고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이 만나면 텐베거 종목들이 탄생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골든 타이밍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준비물 준비해 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이번 주에 유독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어요.
이유는 제가 시황 관련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전방 기업들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수급적인 이유로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반도체 관련 종목 코스닥에서 소부장단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좀 이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강력한 순환매의 주인공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대표적으로 이끌어간 종목이 원익 IPS였는데요. 제가 토요일 방송 말고도 주중에 방송 2차례나 있었는데 이 방송 2차례 동안 계속 강조드리며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원익 IPS였습니다. 미세 공정의 필수 단계의 증착 단계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고난도 공정인 ALD 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적 혜자가 깊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영업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번 주에 정말 강했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이런 종목들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넘어오면서 보세요. 신고가가 갔죠. 제가 추천드렸던 위치들은 바로 이런 위치들이었는데요. 보세요. 다시 조금만 내려놓고 볼게요. 이게 좀 가려져서. 자, RSI 30 이하를 찍고 올라오는 정배열. 놓치면 안 될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번 주 2차례나 제가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금요일에는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SI 30을 뚫고 올라오는 정배열, 강력한 성장성,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정말 급증을 했어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서 30%를 능가하는 그런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업이익률 10%만 넘어도 장사 잘하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주가가 당연히 사상 최고가로 가야겠죠.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려워진 위치가 됐지만 우리는 또 다음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노리면서 가야 된다. RSI 30, 정배열, 그리고 이런 강력한 기술력,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이 완벽한 골든 타이밍의 예시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이 기업도 제가 2주 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원전 기술 탑티어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대형 원전을 포함해서 소형 원전, SMR까지 수주 레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에 페르미 아메리카랑 대형 원전 4기 계약을 수주를 했고요. 또 홀텍과 이 소형 원전, SMR 원전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 굉장히 원전 관련된 수주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그런 기업입니다. 위치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점에서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과열에서 나타나는 역배열은 매도고 과매도에서 올라오는 정배열은 매수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올라 있으니까 과열을 10kg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심리의 바닥 30 이하를 찍고 정배열로 턴하는 이런 지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 기업은 저는 이렇게 봐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 추세. 왜 성장을 했을까? 왜 상승을 했을까? 강력한 원전이라는 강력한 성장성이 있잖아요. 이 성장성이 지금 수주 레퍼런스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성장성이 나중에 실적으로 점점 하나씩 이연이 되면서 이 기업은 이제부터는 놀라운 실적 종목이 될 것이다. 그런 논리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인데 원전 관련 종목 포함한 전력기계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포인트가 있었죠. 한두 달 정도.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달려야죠. 운동화끈 메고 2차 랠리로 가야죠. 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에서 원전 투자,
FID가 결정될 것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 소식을 크게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또 하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지면서 잠재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라서 자 보시면 RSI도 30 나왔죠. 정배열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눌러주는 구간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들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현대건설도 우리 여러분들 노트에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맨 위에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원전 관련 기업들이 동시효과에 급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번 좀 눌러주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위치다. 이렇게 눌러주는 위치가 오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다. 목표 가격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된다. 이 포인트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하나 보시죠. HD 현대중공업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 골든타이밍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기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 관련 기업인데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크게 늘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이 대형주가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만 108%가 나왔습니다. 108%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 108%가 는 이유가 뭐냐면 고부가가치 선박이 뭐가 있습니까? LNG 선박. 이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업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이 힘센 엔진이라는 중저속 엔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성이 시장에 좀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조선 관련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조선 관련 종목들이 역배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배열이 무너져서 내려와 있어서 정배열을 지켜주는 종목이 많이 없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정배열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비교해 보시면 많이 역배열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은 강력하게 지키는 힘 무엇이겠는가? 바로 1분기 때 보여준 강력한 성장성과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력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기술력, 힘센 엔진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열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바다 위에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짓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HD 현대중공업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굉장히 중요한 만큼 현대중공업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성장 스토리로 써나가는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RSI 30 이하 나왔죠? 정배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왈츠 전략.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눌러줄 때 이런 마디들. 그래서 이렇게 리바운딩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진 않았어요.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워낙 급등락이 심했던 시장이라서 이렇게 평이하게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강력한 성장성, RSI, 정배열이 만나서 폭발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노트에 현대중공업도 좀 써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에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안국약품이죠. 원래 호흡기 치료제나 소화기 계통의 약품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틴, 단백질과 그리고 비주비더마라고 화장품 관련 사업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화장품 관련 사업 매출만 163%가 1분기에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 실적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이 실적 급등세를 이렇게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꺾이지가 않았어요. 고점에서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실적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재료잖아요. 단발적으로 뭔가 공급계열 체결 공시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테마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달라진 체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위치들
RSI 30 나오고 정배열 나오고 눌러주는 구간, 왈츠 구간이 온다면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위치였는데 지난주에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10%가 좀 안 되게 상승 나왔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강력하게 버텼고 그리고 수익으로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입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부터는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 쿼츠웨어라는 이 소모품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요. 이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선 독보적 또는 세계 점유율 1위 있는 기업입니다. 쿼츠웨어는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되는 소모품이라서 이게 계속 소모가 되는 계속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그런 장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고단화되고 고사양화되면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짧아졌죠. 교체 주기가 짧아지니까 납품도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계속 소모되는 소모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증가가 돼서 1분기 때 실적이 강력하게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고점을 넘어가는 주가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RSI 30 나왔고 역배열에 있다가 이렇게 정배열로 돌려가는 시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업 여기서 쫓아가야 됩니까?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고점이 돌파될 때 매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나고 또 시장에서 온갖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한다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막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서 매수하겠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냥 쫓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젠 배웠잖아요. 골든 타이밍, 왈츠 전략. 이런 기업들은 눌림목을 기다린다.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눌러주는 마디에서 리바운딩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N자형 패턴의 시세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눌러주길 기다려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는 마디에 이번 주 다시 한번 만들어준다면 그것을 기회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실적이 너무 좋다. 소모가 되고 있는 쿼츠웨어 글로벌 1위 기업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점점 고단화, 고사양화될 게 분명한데 쿼츠웨어의 당연히 소모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는 RSI 30 찍었고 이제 정배열로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갔는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왈츠 전략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KNJ라는 기업이에요. 좀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을 제가 오늘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유는 여기에 수급이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성이 가장 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몇 개의 종목들을 우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SIC 포커스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링이에요. 웨이퍼를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링인데 이 포커스링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해야 됩니다. 왜냐? 굉장히 강한 고온과 고열에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깎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쿼츠웨어처럼 이것도 고온과 고압의 플라즈마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예요? 소모가 되는 소모품의 영역이다. 원래 이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가 TCK라는 기업이었거든요. TCK가 가장 강력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언제 이게 돌아왔지? KNJ. 이게 포커스링계의 원래 절대 강자가 TCK였습니다. 이 TCK였는데 탄화 규소를 접목한 SCI 포커스링을 개발해서 훨씬 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게 KNJ입니다. 이제는 거의 대등한 그런 기술력을 TCK와 함께 보유했다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수주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5% 성장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반도체는 고단화되고 고사양화될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RSI 30 찍었고요.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입니다. 눌러주는 마디들, 이렇게 정배열로 눌러주는 마디들 기다렸다가 왈츠 전략을 통해서 이 종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요.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테크윙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필수 공정인 테스트 핸들러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 기업만이 갖고 있는 HBM용 독점적인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 장비라는 장비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고,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조금 차트가 좀 복잡해요.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RSI 30을 찍었던 자리고요. 정배열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의 핸들링이 굉장히 과감합니다. 한번 크게 한 50% 가까이 올렸다가 다시 바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 이 위치에서는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력하게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지를 해내고 마는 강력한 힘. 스토리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큐브 프로버를 성장을 통해서 1분기 때 강력한 실적으로 그 성장세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영업이익이 5배가 늘었어요.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에서 영업이익이 5배가 는 기업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테크윙인데, 대부분의 실적이 크게 는 종목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냐면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넘어서 이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들에 있죠. 근데 테크윙은 정말 고맙게도 우리 바로 옆에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강력한 성장성, 그리고 RSI 30 찍고 나오는 왈츠, 이런 데서 우리는 매수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눌림목 구간을 이런 데서 가져준다면 이것은 매도가 아닙니다. 매도가 아니라 강력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지금 여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갖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골든타이밍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스토리를 가지고 천천히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까지 다음 주 관심주로 받아봤는데요. 저희 이제 다양한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봐야겠죠.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위원님, 돌이켜보니까 이번 한 주가 반도체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면서도 또 불안함을 같이 확인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번 주는 이벤트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질비했던 한 주였죠. 혹시나 잘못된 그런 결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우려감을 가져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벤트들이 소화되기 전에 이미 시장이 조정을 한 차례 줬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먼저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벤트가 하나씩 소화되면 될수록 시장은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전환 포인트를
이벤트의 정점이었던 이번 주 수요일 이후로는 강력하게 시장이 변곡점을 갖고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지난 이 시간이었습니다. 자, 가만 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시장이 우려감을 가졌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냥 그렇게 소멸이 됐습니다. 악재가 소멸됐던 거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대부분 포지션들이 롤오버 되면서 평이하게 흘러갔어요. 목요일 날 시장은 오히려 급등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금요일이었어요. 국내 증시는 먼저 급등세라는 놀라운 선반영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수급 블랙홀 역할을 차지했던 스페이스X의 상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도 악재로 시장이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악재가 소화됐죠. 자, 이제 거칠 것이 없이 달려가야겠죠. 어제 미증시 또 한 번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내일 국내 증시에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갖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금리 같은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큰 악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어요. 이번 주에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또 한 번 시장에 혼란을 줬었고 그때 또 저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단발적인 시장의 흔들림은 우리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우리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갈 때 나타나는 노이즈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해소될 그런 이슈들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바라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을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빚을 내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상증자 형태나 채권 발행의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크게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AI 인프라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강력하게 마련된 이 투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결국 메모리 반도체 투자 비용에 들어가게 될 테고 AI 인프라 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가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분야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세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뻗어가는 성장세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단순한 몇 가지 악재들로 흔들어 준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눌림목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 이제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금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었죠. 저점에서 5배나 오른 삼성전기는 금요일 급등장세에서 소외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마감됐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였어요. SK하이닉스도 시장에 비해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전방 기업의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당분간 쉬어가는 동안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만한 그런 밸류가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부장단의 그런 기업들이 무더기로 상한가가 갔었죠, 금요일 날.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시장 안에서 순환하면서 찾아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력 인프라 기업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중에서 실적 대비해서 눌림이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우리는 다음 주에도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시장이 잘 가다가 살짝 눌렸는데 그런 순환매를 잘 공략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 관심주로 뽑았었던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후성과 HL만도, KC텍 이렇게 3개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후성을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기업 제가 중동 지역 리스크가 발발됐던 3월 말쯤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매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반도체 특수가스 시장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점유율을 혼자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특수가스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고사양 고단화되면서 점점 쓰임새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측면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 3월 달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이 텅스텐 분야가 병목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국내에서 텅스텐을 공급하는 회사는 후성이 거의 유일하다. 반도체 소재 분야의 필수적인 소재고요.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도 곧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오지 않습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 소재가 바로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 용액을 후성이 또 굉장히 잘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필수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ESS 분야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의 전해질 강력한 성장성이 두 축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후성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실적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위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 눌러주는 위치들도 도망갈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정배열 종목들이 눌러주는 포인트들, 왈츠 전략을 통해서 매수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포인트들인데요. 자,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위치에서 추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치보다는 눌림목 위치를 기다려서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이라면 거래량이 지금 1,700만 주 정도 남았는데 이게 1,000만 주 이하로 내려가면 매도 시그널이 한번 나올 겁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온다면 차익 실현 생각해 주시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만두도 이어가 볼게요. 네, HL만도도 이 피지컬 AI의 강력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이 스팟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원래 이 기업은 브레이크랑 제동장치랑 조향장치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서 현대차의 납품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던 그런 기업이죠. 근데 액추에이터의 원리가 바로 이 제동장치랑 조향장치의 원리거든요. 이 원리 그대로 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 현대차가 AI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 HL 만도의 부품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의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HL 만도도 이 AI 인프라 시대, 강력한 피지컬 AI 시대의 강력한 성장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어제 정말 느닷없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 도대체 상한가가 갔을까 이유를 찾기 굉장히 바빴는데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지컬 AI 분야의 액추에이터의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면 6월달 초반부터 이렇게 조정이 거의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이렇게 눌러줬던 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은 연속성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렵게 보유해서 홀딩해 주신 분들이라면 신고가를 충분히 넘어갈 만한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I 인프라, 피지컬 AI 이 두뇌를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하는 구조였다면 이제 그 피지컬 몸체랑 관절은 HL 만도가 맡게 되는 이 연결 구조를 계속 상상하시면서 피지컬 AI 시대의 HL 만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만약 월요일 날 크게 갭상승이 나오지 않고 6만 원 단에서 6만 원 초반 단에서 계속 등락이 오간다면 이것은 도망가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KC텍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신고가가 이렇게 넘어갔죠. 이 기업은 반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평탄화 작업을 하는 CMP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게 외산 장비가 계속 장악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KC텍의 기술력을 보고 독보적으로 일감 몰아주면서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21%를 했는 2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CMP라는 화학기계 연마 장비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장비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소모품인 이 슬러리 분야의 매출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슬러리는 소모가 되는 그런 소재라서 계속해서 납품이 크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CMP 장비와 슬러리가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강력하게 계속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 정말 퀀텀 점프를 했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344%나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104%가 늘었어요. 자, 가만히 그럼 생각을 해보죠. 매출은 100%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44%가 늘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을 계속한 거예요. 독보적인 기술력, 국내에선 경쟁자가 없는 국산화를 이룬 첫 번째 기업이 바로 KC텍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려서 매출이 2배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배가 는 이 곱절이 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런 KC텍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 기업 역시도 신고가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주는 마디가 온다면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거래량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만 주 가까이 더 크게 증가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거래량이 고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홀딩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만도도 긍정적인 의견, 후성과 KC텍 같은 경우는 홀딩 가능하나 거래량을 좀 잘 챙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관심주, 저희 머니업 관심주 하나씩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반도체 쪽이네요. 네, 반도체 소부장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수급이 강력하게 일로 넘어왔어요. 반도체가 6월달 수출 정말 어메이징 할 것 같거든요. 6월 10일까지의 수출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놀라운 그런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6월달 내내 계속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동진 세미캠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포토 레지스터를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또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필수 소재 세정액을 또 동시에 만드는 그런 회사라서 전공정단, 후공정단에 동시에 납품되는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계절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늘었기 때문에 2026년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KC텍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아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정말 매수하기 좋은 그런 위치, 이렇게 횡보 구간 이후로 옆으로 누워주는 위치에서 이제 신고가 돌파가 기대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목표 가격은 좀 더 크게 잡아야겠죠. 현재 신고가가 72,200원인데 목표 가격 8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또 손절 가격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전저점이 위치한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될 텐데요. 이제 올라가야죠. 근데 다시 뒤로 밀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만 원이 이탈된다면 손절 자리를 리스크 관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서진 시스템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ESS 배터리팩 하우징을 삼성 SDI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아서 큰 자금을 또 받았어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ESS 투자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올 한 해 ESS 산업의 투자가 성장세가 계속될수록 서진 시스템의 성장세도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자, 위치를 보자면 저는 이 위치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봤어요. 지난주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이런 모습들, 강력한 성장성 바탕으로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시 30분 이어지는 무료 방송 바로 있네요. 네, 오늘 공개 방송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저는 주 초반에 굉장히 몰아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특별한 종목들, 강력하게 원이가 EPS처럼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제가 갖고 와서 공개 방송에서 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지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핵심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11시 30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태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머니왕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